안면거상 수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기라고 올라오는 사람들 전후 사진을 보면 이거 진짜 저는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정말 약간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 뭔가 더 엄청난 막 믿음이 생겨갖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세요? 이런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X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 X라는 방법이 안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커서 그 방법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X라는 방법으로 수술하신다고 댓글 쓰신 걸 봤다. 저도 그렇게 수술하셨나요? 네. 라고 답변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저한테는 위험해서 그 방법으로는 수술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 일기준 뭐 알람이 와서 보니까 강제 탈퇴 되셨습니다. 이게 수술 전에 찍은 왼쪽 얼굴.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돼요. 흉터가 이렇게 돼요. 조금 전에 그 페인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무슨 페인이요? 어디 페인 말하는 거예요? 소름이. 무슨 페인 말씀하신 거지? 어디 페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무슨 귀신이 흘렸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당신이랑 말 안 통한다. 나가라고. 저희 당장 안 보겠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가세요. 제가 이제 이 병원에 3개월 차에 지금 간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병원이 막 강제 탈퇴하고 얼굴이 너무 막 이상하게 변하고 하니까 왜 성형수술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글을 2개 썼어요. 그냥 저의 상황에 대해서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혹시 안면거상 수술을 해봤던 분이 계시면 이게 경과 과정인지 아니면 뭐 심각한 건지 조언을 얻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하소연식으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 다 글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여전히 인터넷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만 말하게 하든 뭘 하든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하순제까지 해보세요. 제가 병원명을 노출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어디냐고 엄청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병원 카페만 운영하셔도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그걸 들어와서 성형 카페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얘가 이런 글을 썼구나 이런 거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잖아요. 얘기를 나누고 이제 원장님이 막 이 실장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 나가라 그랬거든요. 실장님이 저한테 다시 와서 얘기하시죠 이래갖고 이제 실장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러니까 저희 원장님 그러실 분 아닌데 환자분이 뭐 좀 예민하게 말씀하셔서 원장님이 그렇게 화나신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옆에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얼굴이 어때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사가 도전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환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면전에 대고 진료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니에요 있어 보세요. 얼굴 괜찮아질 거예요. 있어 보세요.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는 거겠지만 안 괜찮아지면 병원에서 뭘 해줄 거냐. 선생님이 이미 저한테 진료 거부하겠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환자분 사진을 받아서라도 원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컨펌을 받을게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실장님 입장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실장님한테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보내고 하도 실장님이 저희 원장님 그럴 뿐 아니다. 환자분이 예민하게 조금 날카롭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게 너무 답답해서 원장님이랑 저랑 녹음을 한 거를 보내드렸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했던 거다. 근데 그때부터 카톡을 안 읽어요. 연락 두절.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할 텐데 한 달 동안 안 읽더라고요. 실장님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게 병원 업무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피드백은 줘요. 실장님이 뭐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달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은 오는 건데 이건 일부러 그냥 진짜 진료 거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다시 들어가 봤는데 일자가 없어진 거예요. 확인을 한 거죠. 한 달 뒤에. 근데 확인을 했으면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또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아, 나 기분 나빠. 너 말 안 통해. 나 진료 거부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막 험한 말 듣고 나왔잖아요. 이제 실장님이 막 우리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아니다. 뭐 어쩌다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의 실장님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아니 환자분 사람들이 여기 다 맛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거는 그 음식점을 택한 본인의 탓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내가 집에서 거울만 보고 울고 있다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겠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고 그 의사의 잘못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저는 증거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무기록지를 떼러 갔어요. 진료기록지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떼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 거 모르는 줄 알고 왜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의무기록지 빨리빨리 달라고 그러냐고 지금 병원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데요? 이러니까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또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장님이 막 오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지 잘 못 들어서 다시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제가 좀 전에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녹음기 안 켜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 웃는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이 있는데 지금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녹음기를 안 켜가지고 이게 근데 저랑 사이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막 의무기록지 다 떼고 아니 병원이 어떻게 이러냐 제가 막 얘기한 다음인 거예요. 만약에 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환자를 얼마나 이제 의무기록지라고 발급해준 거를 이제 보니까 제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실밥도 뽑고 중간에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없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게 제 의무기록지의 전부냐 혹시 뭐 누락된 게 있냐 왜 제가 처치받은 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냐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고 아무튼 본인 기록에 대한 거는 이게 전부라고 하면서 주셨고 그럼 내가 어떻게 수술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 그 이후로 의무기록지를 떼러 온 건데 원장님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일단 기록은 이거밖에 없고 수술 당시의 기록은 그 이렇게 왜 수술실 들어가면 옆에 보드 붙여져 있고 마커펜을 막 써있잖아요. 그 사진 하나 저한테 딱 주시면서 이게 수술 기록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고 저에 대한 기록조차도 어디에도 존재를 하지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입증을 하려고 할 때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 병원의 자료는 별로 공신력이 없고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있으신 분이 써주신 진단서를 첨부해야 그게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또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진단서 뗀다는 게 성공률이 진짜 낮아요. 장애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못생겨지고 이런 정도로는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잘 안 나온다고. 진단서 받으려면 적어도 대학병원 10군데는 가야지 그 중에 한두 개 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굳이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누구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득도 없고 욕을 들으면 들었지. 그래서 이제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학병원 예약을 해서 대학병원에 갔죠. 진단서 끊으러 왔다. 이런 수술을 받았고 지금 얼굴이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처음 간 대학병원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드랍되겠다 이 생각으로 갔는데 많이 패였네요. 그러니까 뭔가 진단서를 받았다라는 기쁨 1. 대학병원에서도 내 얼굴이 딱 보자마자 패였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99%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저를 진료 보실 때 같이 들어온 이제 그 수련하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패였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그날에 집에 와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얼굴이 뭐 패이고 뭐
어떻게 됐다고 한들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를 원래 알던 사람들이나 얼굴이 많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가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있던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저한테 얼굴 패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성형 부작용이 생기면 막 저처럼 이렇게 글 쓰고 막 법으로 뭐를 해결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똥 밟았다 셈치고 잊어버리자. 빨리 그냥 스스로 추스려서 어떻게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빨리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그때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되고 이게 내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지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100번씩 생각해요. 그만둬야지 그냥.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냥 빨리 추스리고 뭐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회복하고 그래야지 그걸 100번을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 의사는 아직도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자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101번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초반에는 얼굴이 좀 붓고 이러니까 그냥 한 달 정도는 집에만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게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가족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스스로 이제 얼굴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오시더니 딸 얼굴에 뭐 묻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얼굴 패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알던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신 상태나 이런 게 이러니까 아무 일도 지금 손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도 못 다니고 있는 상태고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상하게 막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막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막 식은땀이 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그랬다가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 행동도 못할 만큼 그렇게 되길래 이제 병원에 갔더니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은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수술 전에 저도 이 병원에 대한 글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더 이상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알아봤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모든 검색 포털에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서 잘못됐다고 글 쓴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됐다는 글을 쓰니까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도 그 병원에서 잘못됐다. 의사가 다 잘됐다고 그런다. 기다려보라 그런다. 너무 수술이 잘됐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성형외과 피해자들은 엄청 치료들고 손가락질 받거든요. 성형 부작용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게 성형수술이 잘못되면 너 왜 그래? 그래서 사실은 성형수술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한두 번 앞에서야 위로해주지만 나중에는 자기 욕심에 예뻐지려고 수술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 뭘 저렇게 힘들다고 계속 징징대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막 힘들다고 하다가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것도 내가 어디 다쳐서 아픈 것도 아니고 왜 성형수술이라는 인식이 그렇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진짜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무서워하고 외롭고 뭐 그냥 힘내시라고 자기 자신 포기하지 말고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예민한 환자 잘못 아니고 욕심낸 잘못 아니고
장문의가 된다고 해서 가능한데 그 수술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 주고 수술하는 게 죄라면 죄라고. 의사 믿은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비를 800만 원을 냈어요. 저는 솔직히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저로서는 의미가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병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한테 대했던 이런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승소는 못하고 보상은 못 받아도 진짜 이 병원은 알려야 된다. 왜냐면 제가 글 쓰고 나서 똑같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많이 왔으니까 저만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원래 제가 무슨 대한민국 성형업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이 병원에서 저와 같은 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일이 좀 많이 알려져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는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진실된 게 아닌 경우도 있겠구나. 아니 거의 다가 진실되지 않구나.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솔직히 성형수술하는 병원 중에 부작용 환자 안 나는 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얘기만 없을 뿐이지. 어쨌든 성형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게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자기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새로 사는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작은 확률에 도박을 하는 거고 내 몸을 걸고. 그리고 이게 도박이라고 느껴지지 못할 만큼 수많은 카페, 어플 이런 데에서 좋은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 예뻐진다, 잘 된다, 돈과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완전히 바뀐다. 부작용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못됐을 때는 병원이 어떻게 해주는지, AS는 해준다고 하지만 제가 한 병원도 AS 잘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제가 잘못됐어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실장님 그 사람들 눈에 주관적으로 잘못돼야지 그게 잘못돼서 AS 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운에 따라서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고는 더더욱이 없고 환자의 권리 중에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병원에서 안 좋은 부분이 이것도 있지만 좋은 부분이 이것도 있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왜냐면 본인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 된 후기는 이렇게 올리면서 잘 못 된 후기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환자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게 보이면은 진짜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면에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알릴 방법은 진짜 이런 거밖에 없지만 꼭 아셨으면 좋겠고 저만 해도 정말로 제 사연을 쭉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제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데 수술 전에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고 CCTV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떨 거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게 전부 거짓말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전문이고 이렇게 수술에 능숙한 사람이지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환자는 의사만을 믿고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손댄 환자가 자기로 인해서 뭔가가 잘못되고 불만족한다면 뭘 해주기 이전에 일단은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입이 안 떨어진다면 미안한 제스처라도 좀 취해주던지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건지 수술 안 됐어. 근데 내 눈에는 안 그렇게 보여. 법대로 해. 특히나 미용 성형은 환자의 그 주관적인 미적 기준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고 수술을 하는 건데 잘못되면 의사의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게 가려지니까 성형수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 성형 체계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수술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제가 이번에 그 대학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을 때 교수님 말고 이제 전문의 따고 수련하시는 그 젊은 의사분들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여쭤봤어요. 선생님 성형외과 전문의시냐고.
맞대요. 왜 성형외과 택하셨냐. 그러니까 환자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의사가 돈벌이수단으로 이 직업을 택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 의사분처럼 뭔가 환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으로 의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다 자기 병원에서 일하시면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시는 건지 제 이 영상을 그래도 의사분이 혹시라도 본다면은 다시 한 번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벌이로만 환자를 보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의사가 처음에 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었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환자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준비를 할 건 없었고 제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나온 거예요. 무서워요. 집회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집회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되면 집회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를 바래서 이렇게 시위를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갖고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별로 없나요? 입증 저는 증거 자료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문제가 좀 크네요. 많이 크죠.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지금도 저처럼 엄청 용기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공개적이지 않게 그냥 집에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나가다가 제 시위판을 보시면 그냥 흠칫흠칫 놀라시고 뭐 이게 익숙한 풍경이 아니다 보니까 낯설어 하시는? 다른 말이 뭐가 있나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어서 시위를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힘내시라고. 잘못한 거 없으니까 뭉치려 들지 말고 이왕에 용기 내서 나오셨으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